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시대와 미래 직업에 대해서 강의할 이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시대,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직업은 어떤 것들이 변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이 변화에 맞춰서 직업 또한 같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은 5년 전에는 없었는데, 그럼 5년이 지난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은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5년이 지난 2025년에는 이런 물건이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년 안에 없어질 물건을 활동지에다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되는 물건 중에 하나로는 유선 이어폰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제가 핸드폰을 구매를 할 때 유선 인터넷을 꼽는 그 잭이 없는 핸드폰을 구매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충전을 하면서 노래도 못 듣고 이거 너무 불편하다 라고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무선 이어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은 그 이어폰 잭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봤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가형 디지털 카메라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켜서 예쁜 나의 셀카를, 멋진 나의 셀카를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내 사진을 찍고 예쁜 뭐 먹는 거 사진도 찍고 막 이랬어요. 이런 저가형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게 무겁고 괜한 짐이 되고 있는 시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이렇게 프로 커다란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더 이상은 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디지털 카메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2번째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동차용 열쇠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차 문을 열고 닫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띠딕띠딕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있고요. 혹은 자동차 시동을 걸 때도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시동을 켜고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떤 거는 이제 센서를 달면은 핸드폰 어플로도 자동차 시동을 내가 직접 차에 가지 않고도 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키를 꽂아서 돌려서 여는 거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3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저도 차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로 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거는요, 이거 USB를 꽂아서 USB를 빼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찾아서 어떻게 가는지, 도보로 가면 빠른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빠른지, 혹은 버스를 타고 가면 빠른지 다 알아서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착되는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왜 없어지지? 라고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딱 보는데 선생님이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기가 6살인데 기가진이 TV 켜줘 이러면서 TV를 켜서 보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와서 리모컨이 없이도 TV를 켜고 끄고 리모컨이 없이도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USB입니다. 여러분, USB는 우리의 어떤 문서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보관하기 굉장히 편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마저도 없어지고 이제는 온라인 클라우드에다가 더 편리하게 올릴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는 온라인상에 있는 나의 클라우드의 용량을 위해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이제 이 USB는 자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녀야 되는 이런 보관의 유의점 때문에 없어지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적은 것과 동일한 것들이 있나요? 자,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은 왜 일어났는지 한번 이해해 볼 텐데, 이 변화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꼭 각종 정보들, 빅데이터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랑 연결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다 뭔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농사를 짓다가 공장으로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서비스직을 가든지 인터넷 관련된 직업을 하든지 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메라에도 인공지능이 달려있고, 우리가 보는 컴퓨터에도 인공지능이 달려있고, 우리가 쓰는 리모컨에도 인공지능이 달려있어서 뭔가 사람이 조작하고 사람이 일하기보다는 로봇가 일하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커피숍을 가면 사람들이 커피를 타주고 사람들이 음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바리스타의 일을 로봇가 대신해주고, 또 서빙을 하는 일을 로봇가 대신해주는 이런 커피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많게는 지금 있는 직업의 60%, 적게는 30% 정도가 이 자율화로 인해서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한테는 어떤 직업의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기 직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950년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6.25를 겪고 이제 막 안정화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안전, 전쟁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여서 군인들, 그리고 의사들이 인기 직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 이렇게 문서를 쳐주는, 문서로 타이핑을 해주는 타이피스트가 또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진 직업이 되었고요. 자, 또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는 전화 교환원. 지금은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은 핸드폰에다 바로 가요. 근데 예전에는요, 전화기도 많이 없었고요. 전화를 한번 걸려면 내가 어떤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국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또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겠죠. 자, 이제 1960년대의 직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운전을 하거나 차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1위 직업이었고요. 자, 다방 DJ, 라디오 DJ처럼 예전에는 카페에서 사연도 읽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이런 다방 DJ가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알아서 자동으로 노래가 플레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방 DJ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직업이 되었죠. 그래서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고요. 또 버스 안내양. 자, 예전에는 돈도 받고 사람도 덜 탔으면 확인도 해주고 버스 출발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진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 1970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대량화 그리고 공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요. 이 공장을 많이 지어져서
또 뭐 무역에 힘쓰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살만해졌다. 아주 조금 살만해진 시대여서 트로트 가수들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각종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대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이 이렇게 70년대에 인기 직업이었고요. 자, 1980년대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올림픽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들, 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구선수, 탤런트, 드라마 프로듀서, 광고 이런 부분들이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요. 자, 1990년대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고 세계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이런 직업들이 인기 직업이 되었고요. 또 1990년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문화가 딱 처음 생긴 시기예요. 그래서 가수, 연예인, 코디네이터 이런 직업들도 인기 순위에 있습니다. 자, 2000년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0년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들이 인기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국제회의 전문가, 이게 뭔가 세계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국제회의 전문가, 커플 매니저, 사회복지사 등등 뭔가 나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을까요? 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이 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을 때 1위는 바로 운동선수였고요. 그리고 2위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또 있었던 직업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유망한 직업이 또 이 크리에이터 중에 크리에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이 미래에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나갈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나에게 적성에도 잘 맞고 내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 2가지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재난대처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처 전문가는 환경오염, 각종 발생하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직업인데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진에 강한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지진이 퍼질까를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피를 한다거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난대처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변화를 하고 이렇게 AI가 발달을 하면서 또 새로운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을 2가지를 찾아서 작성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